민사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장시간에 걸친 소송 과정,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 등 당사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양당사자가 스스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에 접근한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정망과 학식 있는 조정위원들 참여하에 중재 권유 등 조정 절차를 밟아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는 절차가 민사조정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제도의 장점은 신속한 사건 해결,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인지대 등 저렴한 비용, 법지 시기 충분치 않아도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타협에 의한 분쟁 해결로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최소화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끝부분에서는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한 후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화해조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 전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은 서면 신청서의 제출 또는 구두 진술 모두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진술은 법원 서기관 등 앞에서 내용을 말로 진술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등 조정 기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땐 담당 판사는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은 조정 기일을 정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당사자 상방이 조정 신청을 함께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신청일을 조정 기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동반 출석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은 당사자들이 기일에 출석하여 다툼에 대한 조정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고 그 화해 조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만약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판사는 신청인의 진술만을 듣고도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는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고 합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강제 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해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반면 당사자 상방이 2주일 내에 아무런 이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이해 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조정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송으로 자동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신청인은 옮겨간 소송 절차에서 추가 인지액 납부를 해야 하는데 추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되어 종결되므로 계속되는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소송 진행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분쟁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고 만약 상대방이 성립된 조정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법원에서 채무 명의를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 내용이 금전채권일 때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요구를 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당사자 모두가 합의를 원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때 두 번째, 길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을 원치 않을 때 셋째로 증거들이 명확한 사건에서 신속한 해결을 원할 때 넷째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장점이 많은 좋은 제도이니만큼 실생활에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요. 당사자 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상될 경우 계약 내용의 본질을 명확히 한 합의를 해둠으로써 분쟁 시에 번잡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화해조서입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조서에 기재하며 그 조서가 확정되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처럼 집행 권한이 되므로 화해조서는 분쟁의 사전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화해조서 정본이 당사자에 송달되어 확정되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분쟁 시는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스스로 화해조서로 합의한 양 당사자는 화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끝으로 화해조서 내용 작성에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화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화해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추후 청구 이의소,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화해의 의미를 상실하고 곤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적법한 화해 조항이 작성될 수 있도록 세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사조정 신청과 재소전 화해조서와 관련해 장점, 효과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되는 민사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두는 유익한 정보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러였습니다.